운영됐던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이 다음 달부터 24시간 정상 운영되지만 의사는 여전히 부족해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은 여전합니다. 청주시가 오창 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곡창지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지역 농업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60대 이상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사기를 벌인 다단계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기 영화배우 유해진 씨가 21년 만에 연극 무대에 섰습니다. 청주가 자신의 뿌리이자 고향이라며 대학로 대신 청주를 선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사직했던 의사들이 복귀하면서 지난달부터 야간과 휴일 진료를 중단했던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이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24시간 운영됩니다. 반면 지역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은 매주 수요일 야간 응급실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죠. 응급의료 상황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부터 단축 운영 중인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여파로 전국의 응급 환자들이 몰리면서 전문의 7명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명이 잔류를 결정했습니다. 2명으로는 24시간 운영이 어려워 야간과 휴일 진료를 중단했고 지난 추석 연휴에도 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 24시간 체계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만둔 전문의들이 돌아오기로 한 겁니다. 앞서 응급실을 그만뒀던 전문의 4명이 복귀를 결정하면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 전문의는 다시 6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 측의 설득으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응급의료 위기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기금으로 6개월치 인건비 지원도 결정됐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게끔 지침이나 그런 걸 다 내려다 주고 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이랑 미래병원에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총 금액은 7억 2,800만 원이. 하지만 이들이 복귀해도 다른 필수과 의사 수 부족으로 배후 진료 불안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앞서 응급실 전문의들이 사직한 가장 큰 이유가 병원에 협진할 당직이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여전히 해결된 건 없습니다. 여기에 도내 유일한 3차 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매주 수요일 야간 진료를 중단하기로 한 상태라 중증 환자의 전원 또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대 역시 배후 진료를 할 필수과 전문의들이 의정 갈등 이후 지금까지 11명 그만두는 등 남은 인력도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국대 응급실 파행으로 응급실 의사를 충원한 충주의료원은 현 7인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청북도의 재정 자립도가 해마다 큰 폭으로 떨어져 전국 하위권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광희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의 재정 자립도는 2022년 46.5%에서 지난해 34%에 이어 올해는 29%로 낮아졌습니다. 2년 전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였지만 올해는 14번째로 내려갔습니다. 이 의원은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역대 최악이라며 지방교부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가 오창읍 곡창지대에 새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됐고 또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없다며 법적 대응도 내비쳤는데요. 청주시는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산단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청원 생명쌀이 절반 이상 생산되는 오창읍 곡창지대. 끝없이 이어진 평야에 잘 익은 벼들이 빼곡합니다. 일대 8개 마을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은 학교 급식 재료로도 쓰입니다. 네오테크밸리로 불리는 새 산업단지의 예정지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축구장 559개 면적의 대규모로 예정지 중 3분의 1 이상은 농지 보전을 위한 옛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이기도 합니다. 3년 전 산단 조성이 추진되면서 청주시가 일대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어놨는데 최근 새로운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자 시는 다음 달 종료 예정이던 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20% 이내의 지분 참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없는 산업단지 지정 철회하라! 철회하라! 3년을 견디고도 또다시 이주 걱정을 하게 된 주민들은 삭발에 나서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억만금도 필요 없으니 그대로 있게만 해달라는 겁니다.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도 저지에 나섰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사라지면 친환경 농산물도 청원 생명쌀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청원 생명쌀 마라톤 대회, 축제 등 온갖 홍보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이 곡창지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예정지 반경 10km 안에 8개의 산단이 있을 정도로 이미 산단은 포화 상태라며 강행하면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으로 국민의 재산권, 환경권, 거주권 등 수많은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 이는 분명히 청주시장의 직권 남용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산단이고 행위 제한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거라며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2시간 거리에 있는 위치로서는 아주 최적지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청주시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산업단지라고도 판단이 되고요. 청주시는 다만 여러 요소를 따져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농업진흥지역은 부지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청주 오송역세 건의 유통산업 용지를 일반 산업 용지로 변경하는 안이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조합원 간 의견 대립 등을 이유로 변경안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대형 쇼핑몰 유치가 여의치 않자 유통산업 용지를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일반 산업 용지로 바꾸려 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비 증액과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원안 추진을 요구해왔습니다.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드러난 것만 무려 3만 5천 명,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는데요. 투자 홍보를 위해 정당까지 설립하고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육관 가득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머리가 희끗한 중장년층입니다. 스크린에서 홍보 영상을 보여주는데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가상화폐 상품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로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디지털 화폐라고 설명합니다. 투기성 화폐가 아니라 실물 화폐로 사용될 것이며 달러 화폐의 피해로부터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디지털 화폐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많이 할수록 가상화폐를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면서 친구와 지인들에게도 소개하라고 권합니다. 미등록 다단계 조직이 벌인 투자 설명회인데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17개 시도지사를 두고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대표장, 중지역장, 소지역장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시고 각 지역회에 활동하십시오. 그럼 많은 모두코인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모두 함께당이라는 정당을 정식 설립하고 총선에서 60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충북에서도 도당 사무실까지 운영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속여 202억 원을 받아 챙긴 불법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3만 5천 명이 넘는데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최대 2,00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는데 실제로는 자신들의 홈페이지 안에서만 쓸 수 있어 현금화가 불가능한 일종의 사이버머니였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60, 70대 노인이고 몇 년만 기다리면 거래소에 상장되면 대박을 날 수 있다. 이렇게 속아가지고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피해당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사기와 불법 다단계 영업 혐의로 57살 대표를 구속하고 임원 3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각 지역 지사장 17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기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청북도와 출자, 출연기관 등에 적용할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1,803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올해 시급보다 3.2% 올랐고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시급인 1,030원보다도 1,773원이 많은 것입니다.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500여 명이며 시급을 토대로 환산한 월 급여는 209시간 근무 기준 246만 원 수준입니다. 청주 출신 인기 영화배우 유해진 씨가 21년 만에 연극 무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대학로가 아닌 청주의 무대로 돌아옵니다. 이유를 묻자 청주가 자신의 뿌리이자 고향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의 한 소극장. 160석 규모의 작은 무대 위 배우들이 집중합니다. 대사를 주고받고 동선과 합을 맞춥니다. 또랑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연극 1세대 최고 흥행작으로 불리는 희곡 10개의 인디언 인형. 외딴 섬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추리극입니다. 청주를 대표하는 극단 청년극장이 16년 만에 다시 올리는 무대인데 배우 유해진이 용의자 중 한 명인 의사 암스트롱 역할을 맡았습니다. 유해진이 연극 무대에 서는 건 지난 2003년 대학로 공연 이후 21년 만입니다. 늘 그 무대는 그리우면서 되게 약간 두려운 공간이에요. 무대를 정말 오래간만에 쓰다 보니까 진짜 많이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유명 영화 배우가 대학로가 아닌 청주의 연극 무대를 선택한 건 긴 인연 때문입니다.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내고 처음 연기를 시작한 곳 모두 청주입니다. 당시 소속 극단이 40주년을 맞아 무대를 올리자 30년 만에 극단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특별 대우 없이 극단 사정에 맞춘 출연료를 먼저 제안하고 한 달간 청주살이를 하면서 공들이고 있습니다. 저한테 뿌리이고 고향이고 그렇죠. 만약에 청년극장에서 그 연기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뭐 지금 저는 없죠. 저는 그 참여하는 그게 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짬밥대로 줘라. 예. 유해진을 키운 극단이 올리는 또 다른 무대도 다음 달 함께 마련됐습니다. 새 친구인 완해와 자룡, 다해가 인생의 고갯길을 넘어 황혼에 다시 만나 생긴 일을 다룬 언덕을 넘어서 가자입니다. 객석을 바라볼 때에 객석에 붕 뜨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호응이 좋았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관객들과 그런 즐거움을, 감동을 좀 나누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선정을 했고. 10개의 인디언 인형은 같은 달 22일부터 31일까지 관객을 만나는데 유해진 출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미 대부분 표가 매진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얻어지는 물질을 천연물이라고 합니다. 이 천연물에서 얻은 소재로 우리는 화장품과 의약품, 또 건강식품 등 고부가 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이러한 천연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내년에 국제 엑스포를 열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2025년 엑스포의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 개막을 1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천 한방 바이오 공원에 조직이 공간이 마련됐고 충청북도와 제천시 공무원 등으로 조직위가 꾸려졌습니다. 조직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엑스포 자체를 알리는 것. 천연물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알리고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참가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천연물 산업에 더 미래 비전을 알리고 핵심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제천에서 엑스포가 열린 것은 지난 2017년. 당시에는 제천 한방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또 한방과 바이오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모델을 추구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열리는 국제 엑스포는 천연물이라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2017년도에 개최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는 그 한약재 중심의 한방 산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한방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천연물 산업에 중점을 둔 엑스포입니다. 현재 제천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상당수가 화장품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천연물 산업 관련 기업입니다. 연말 준공을 앞둔 천연물 지식센터와
정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허브 등 관련 인프라도 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3대 양령시장 중 하나로 시작한 제천의 한방산업. 내년 엑스포를 통해 우리나라 천연물의 핵심으로 자리매김을 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한편 제4회 아시아 천연물 국제학술대회가 제천에서 열렸습니다. 7개 나라에서 참가한 120명의 연구진은 대사 조작, 노화 역전, 세포 농업을 위한 천연물 연구라는 주제로 산학계의 연구 성과와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방 천연물센터 시설 방문과 산삼 배양근 수확 현장 견학을 통해 제천의 천연물 산업 인프라도 돌아볼 예정입니다.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동물의 국악기 연주 동작이 가미된 응용 캐릭터들을 공개했습니다. 조직위는 지난달 4종의 공식 캐릭터를 발표한 데 이어 상모를 돌리거나 북과 가야금, 대금을 연주하는 응용 캐릭터 5종을 제작했습니다. 조직위는 공식 캐릭터를 활용해 국악의 이미지를 귀엽고 친근하게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청호 회남 수역에 내려졌던 조류경보가 경계 발령 한 달여 만에 완화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회남 수역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경계 기준치 밑으로 떨어져 조류경보를 한 단계 낮은 관심 단계로 하향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날 경계가 내려졌던 문의수역과 지난 12일 경계가 발령됐던 추동수역은 또다시 경계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충북 지역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2.3%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440명 늘었습니다. 초등학생 학폭 응답률이 4.4%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1.7%, 고등학생 0.6%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9.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집단 따돌림,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순이었습니다. 충청북도가 태국 치앙마이주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김영한 지사는 어제 태국 치앙마이주를 방문해 협약을 맺고 경제와 산업, 관광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지역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주국제공항 직항 노선을 개설해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유학 설명회를 열고 충북형 K-유학생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청주시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에서 5세 사이 외국인 어린이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청주시는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에서 5세 사이 외국인 어린이는 13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립대안학교인 단재고등학교가 어제부터 신입생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단재고는 일반 전형 16명, 사회통합 전형 10명, 지역 우선 전형 6명을 선발하며 학교생활기록부 서류평가와 글쓰기로 2배수를 뽑은 뒤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네, MBC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